네, 오늘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고 졸고 글 쓰고 녹음하다가 결국 배달 음식 시켜놓고 블라인드 사연을 한번 또 사연 읽는 취미를 발휘해보려고 합니다. 싱글벙글 블라인드 사연 모음. 사연자에게 답변하지만 사연자는 내 답변을 전혀 알 수 없는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뭐 다 익명이니까요. 어쨌든 세 가지 사연인데 첫 번째 사연은 동생이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동생 남친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제 쎄한 느낌이 드는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EXCM 병원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 관계자 분이겠죠. 어쨌든 뭐 동생이나 동생 그 사연자의 집안이 꽤 사는 집인가 봐요. 동생과 본인께 이제 부모님께서 집 한 채를 각각 했는데 대략 한 5, 6억 정도 되는 집을 이렇게 해줄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재력이 있는 집안으로 보이죠. 근데 동생이 뭐 직업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나 봐요. 그냥 중소기업 정도 다니는. 근데 뭐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사실 뭐 적당한 스트레스 안 받는 정도의 직업하면서 소소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동생 남친분은 꽤 그래도 번다고 하네요. 뭐 대기업 출신에 뭐 이런데 좋죠. 근데 동생 남친분께서 이제 동생분께 약간 뭐랄까 지금 이 사연만 보면은 되게 가부장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남친은 자신은 이제 여자랑 이제 결혼할 때 뭐 능력이나 재산 안 본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갖고 있는 아파트도 부모님들한테 돌려줘라. 그게 내 아파트도 아니고 너의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뭐 아무튼 자기 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동생의 능력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장연설을 한 거겠죠. 자기가 일단 나 대기업 다니는 남자아이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연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이 더 잘 사는데 그 친구가 자존심 부린 것 같아서 이제 헤어지라고 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잘 모르죠.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애들도 많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벌고 자기가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자 쪽에 대해서 뭔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모르겠어요. 요즘 반반 문화도 많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또 그런 게 또 굳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다 등가교환의 원칙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하는 되게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고 뭐 반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반을 하면 또 반반을 한 대로 나중에 그 결혼 생활이나 그 양쪽 집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자 쪽에서 소유하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쓴다고 치면 남자 쪽에서는 집을 안 해온 남자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발휘할 때 불편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을 굳이 너 집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하는 게 진심일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집을 해와야 되고 어쨌든 내가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역할을 맡아야겠다라는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대충 이제 벌써 뭐 능력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집이 아닌데 그러면 부모님이 5, 6억 정도 되는 집을 그냥 이렇게 뚝딱 건네준 거 보면 이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라는 건 대충 알겠죠. 근데 이거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처가 쪽에서 입김이 세진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자기네 집안 쪽에서
친가 쪽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도권이나 입김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약간 먼저 좀 주도권을 벌써부터 이제 계산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냥 좋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너가 가진 뭐 아파트는 그냥 너 명의니까 그거는 너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만들어지는 뭐 대출을 통해서 받은 집이나 이런 거는 우리 힘으로 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 쪽의 어떤 재산이나 능력을 안 본다는 말 안에 그런 동생분의 능력을 이렇게 약간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는 걸 보면 좀 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국 여자의 어떤 재산이 능력 안 본다는 말은 다른 걸 바라고 있다는 거겠죠. 이 남자가 가부장적이니까 그냥 예상이니까 어쨌든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뭐 돈을 내가 벌겠고 뭐 재산의 능력을 안 본다는 거는 재산은 내가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할 거고 능력을 안 본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을 거고 그런 재산이나 능력을 내가 축적하는 동안 여자는 서포트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닐까요? 재산이나 능력을 안 보고 그냥 놀아라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안 한 거겠죠. 근데 해당 사연은 어쨌든 사연자가 동생 남친의 이렇게 해서 건너 온 사연에 이제 배달된 내용이라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저도 뭐 결혼해봤어야 알죠 뭐. 아무튼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좀 가부장적인 스타일의 남성들이 많긴 한데 그 표현 방식이 서툰 경우라고 봐요. 그냥 많이 쎄하다면 뭐 헤어져야죠. 내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은 이제 집에서도 사회생활하는 사연자 이야기입니다. 와이프가 내 생일이라고 해서 집에서 발레 공연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발레 학원을 끊어줬는데 결국 생일 때 거실에서 혼자 관람했다고 관로치고 강제. 거기서도 이제 놀란 듯한 하면서 이제 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솔직히 못하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생일날에도 연기하는 내 인생 이러면서 한 명은 공연하고 한 명은 연기하고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사연자였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연애 경험을 따지면 제가 예전에 그냥 심심했나? 아무튼 그냥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무턱대고 전화한 다음에 그냥 내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약간 그때 그 상대방이 느꼈던 마음이 이 해당 사연자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선물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바랄지를 좀 고민한 노력은 좀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물의 어떤 가치를 떠나서 실제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떠나서 너무 십자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십자수가 뭔가 되게 그런 무성의함의 상징물이 돼 버렸는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종이학, 십자수 막 이제는 그런 게 생겼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런 짜주는 뭐 스웨터나 목도리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실용성도 있고 그래서 유효하고 뭔가 감동이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뭐 이를테면 목도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겨울이 되면 좀 목에 추위를 많이 탄다던가 뭐 스웨터면은 좀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이런 사람이 뭐 이를테면 남친이든 여친이든 간에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색깔이나 질감을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직접 짜줬다고 하면은 좀 감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걸 맞춰서 그거 짜주는 게 사실 뭐 노력이 많이 드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인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공무원 사연자께서 평소에 뭐 발레에 정말 관심이 있다던가 뭐 러시아 쪽에 뭐 아니면 뭐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블랙스완을 되게 감명 깊게 봐서 정말 발레를 내 눈앞에서 재현을 하는 모습을 뭐 보고 싶었다던가 이런 서사가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게 보이죠. 전혀 아닌 그냥 하계를 보고 말았죠.
그것도 자식하게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뭔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파악하는 센스는 없죠. 부족했었죠. 그래서 11년이나 이제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진짜 그런 센스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센스가 없으면 차라리 진짜 실용성이 있거나 보편적으로 좀 가격대 그 나이대에 맞는, 만약에 상대방이 좀 뭐 나이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 모르면 선물 그냥 요즘은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발레 공연 할 바에는. 이거는 사실 부인 행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 발레 취미로 배웠는데 너 봐야 돼 한 거죠. 생일은 핑계고 그냥 나 발레 이 정도 배웠어. 너 봐. 너 봐야 돼. 너 연기해야 돼. 너 감동 먹은 척 해야 돼. 이거죠. 네, 결국 사연자께서 자기 생일상 앞에서 공무를 수행했죠. 네,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약간은 저한테도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인데, 이제 취약성을 드러내야 될까라는 나름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치부 남자친구한테 얘기해도 될까? 라는 이제 사연자. 비상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책 출판사, 교육 출판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비상 쪽 책 문제집 풀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초등학생 때 왕따 당했던 사연이나 뭐 중학생 때 언니들한테 불려가서 맞았던 이야기, 그렇게 해서 뭐 다행히 오빠가 좀 인싸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됐던 경험이 있는데, 다 사춘기 전에 겪었던 어떻게 보면은 학창 시절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라 그 이후로부터 이제 형성된 자아가 좀 소심하고 눈치 보는, 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귀는 게 어려워진 성향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또 하필이면 중학생 때 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불화가 좀 심한 상태라 좀 뭐 별거 같은 상황이 됐던 적도 있고, 근데 뭐 왕따, 뭐 약간의 학교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술 주정, 그리고 뭐 어머니 별거 상태, 뭐 이 정도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연자 입장에서는 어두운 이제 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기댈 대상이 필요하고 하겠죠. 근데 가족에서는 힘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건 어렵지만 돌아오는 거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어디 출처를 다 잊었네.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솔직함,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솔직함을 보여주는 거고, 상대방에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솔직함을 통해서 상대 또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뭐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 정도까지 말을 하네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공감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경우, 친밀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도 치유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 과정 안에서 나 스스로도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별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고 나서 이용하는 그런 유형 인간을 만났다면 그것 또한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업료를 내는 거죠. 인간관계도 어쨌든 좋은 인간관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쁜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거고,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면은 조금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좀 조심스럽다면은 돌려대로 말아서 하는 경우도 좋죠. 왜냐면 뭐 왕따 이야기는 학폭 그리고 또 어떤 불화, 부모님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알기 쉽거든요. 뭐 누가 왕따를 당했다더라, 요즘 왕따 문제 아니면 뭐 요즘 학폭, 누가 학폭을 했는데 뭐 이런 거 막 그렇다면은, 아니면 뭐 부모님 뭐 가정이 이제 부모님이 불화가 사이가 좋은 집안들이 확실히 애들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려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분도 나 사실은 하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취약성을 먼저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사연자의 취약성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어두운 면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사실 뭐 상대방에게 그렇게 거부감이 들 만한 사연도 아니에요. 뭐 사연자가 되게 뭐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잘못 그냥 얻어 걸린 상황에서 겪은 경험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불화가 전혀 사연자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뭐 선택해서 만난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좋은 뭐 시그널이라는 거는, 저는 사연자분이 되게 사려 깊은 부분이 아무래도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에서 나온 거긴 한데, 자신의 어떤 어두운 이야기를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안타까워야 될지, 그래도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사려 깊은 모습이 좀 보여서 긍정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과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사실 이제 사연자분의 현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른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꽤 나쁘지 않은 사연이라서 마지막에는 이런 정도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꽤 즉흥적으로 3가지 사연을 이렇게 쑥쑥쑥 긁어와 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네, 아무튼 저는 마무리하고 야식이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